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3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계엄령이 망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민주당이 이 계엄령의 근거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대체적으로 정리해보면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이냐 하는 것을 제가 따져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윤석열 정부가 이러이러한 걸 지금 모색하고 있다는 거는 계엄령보다는 쿠데타에 가깝습니다. 왜? 현행 헌법과 계엄법이나 이런 데를 들여다보면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거든요. 계엄 중에도 현행 범인이 아닌 경우는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국회의원들을 다 현행범으로 몰아서 체포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건의하면 해제해야 됩니다. 그럼 과반수가 되려면 현재 야권이 192명이니까 그러면은 42명, 그러면 한 43명 정도를 체포 구금해야 국회가 그 계엄 해제 건의를 못하죠. 그걸 막으려면. 그러면 이제 43명 정도를 현행범으로 체포 구금해야 되는데, 국회의원 43명이, 그것도 특히 민주당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 43명이 현행범인이 되는 경우, 어떤 경우를 우리가 가정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한 50명 정도가 2016년 촛불 시위 같은 그런 데에 이제 참여를 해서 이 촛불 시위가 과격해져서 뭐 폭동 같은 거로 변질이 됐을 때 거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국회의원들이 한 50명 정도가 했다. 그래서 대통령실이 위험해졌다. 이런 사태가 되면 체포할 수 있겠죠. 그런 사태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지금 뭐 윤석열 정부가 그런 정도를 경찰력으로 저지하지 못할 정도의 힘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여하튼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계엄령 발상이 아니고 쿠데타, 윤석열 대통령의 쿠데타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나 여하튼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증거를 대라고 그러니까 차차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없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제 김병주 최고위원이나 민주당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종합해보면 세 가지다. 첫 번째 근거가 이제 이거는 뭐 어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나온 얘기입니다.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 국군 방첩사령관, 옛날에 기무사령부, 그 다음에 37 부대라고 하는 777 사령관이 있습니다. 이게 모두 다 중앙부 출신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국방부 장관, 이 법에 보면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계엄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건의.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국무회의 거치고 뭐 그런 건 다 절차적인 문제고, 결국은 이제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중앙부 출신이니까 계엄을 건의할지 모른다. 건의할 수 있나요? 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전시, 물론 뭐 북한이 지금이라도 어느 날 갑자기 남침을 했다. 그러면 계엄령 상태에 일단 그 남침에 대해서 그 계엄령이 아닌 상태에서 그 대적을 하고 조금 더 그 어떤 국력을 모아야 할 때다라고 할 때는 아마 계엄령이 선포되겠죠. 북한이 남침을 했을 때 그때는 뭐 계엄령이고 뭐고 뭐 총력전으로 막아서야 할 때 아닙니까? 그때 뭐 계엄령이 합당하냐 아니냐 이거 따질 계제도 아니죠. 사변, 뭐 사변도 뭐 꼭 이 남침 같은 경우는 뭐 사변 그 이상이니까 뭐 국내 어디에서 뭐 사변 같은 게 나올 수 있겠죠.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 그에 준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국회에서 논의가 되는데 국회의원을 체포해서 아예
못하게 한다. 글쎄 그게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 뭐 국군 기무사령부, 이제 방첩사령관 이 정도가 중앙고 출신이라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누가 봐도 이거는 그냥 기우다. 중앙고 출신 몇 명이 쿠데타를 할 수 있다? 그 뭐 쉽게 얘기하면 그냥 한번 해보라고 하죠. 뭐 해볼 수 있는지. 그러기 때문에 황당한 거다. 망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이 얘기하는 또 하나의 정황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 때도 반국가 세력을 얘기하고 8월 29일 기자회견에서도 반국가 이런 세력들 늘 경계심을 가져야만 우리의 안보를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킬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계엄을 발동하기 위한 사전포석 아니냐. 저는 우리나라의 반국가 세력은 늘 있었다고 봅니다. 과거에 뭐 통진당 세력이나 뭐 이런 그 연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그 사람들의 반국가 행위가 표면 위에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석기 전 의원 같은 경우는 표면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정당도 해산되고 처벌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석기 전 의원을 추종하는 뭐 경기동부연합이나 뭐 일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그런 행위들이 지금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처벌이 안 되는 거죠. 단순히 반국가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이 드러나야 되죠. 그러니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 있는 거를 저는 그 방송에서 어떻게 논평을 했냐면, 반국가 세력이 있다. 이거를 대통령이 자꾸 얘기를 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부추길 것이 아니고, 반국가 세력이 있으면 그 행태를 잘 관찰하고 추적해서 박멸해야 되는 게 대통령의 임무다. 대통령의 임무는 휘슬블로어, 그러니까 자꾸 호각을 불어서 뭔 경계심을 유발하는, 그걸로 대통령의 임무가 끝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도 대통령이 뭐 반국가 세력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여러 차례의 선언에 대해서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있는 거는 틀림없다.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찾아내서 섬멸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게 앞으로 쿠데타를 하려고 하는 근거다. 그거야말로 망상이다. 또 하나 이제 가장 크게 지금 뭐 민주당 패널들도 얘기하는 게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계엄 문건 얘기를 합니다. 기무사령부가 당시에 작성한 문건을 보면 국회 계엄 해제 요구를 막기 위해서 야당 의원들을 구속시켜서 표결 정죽수를 미달시키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검토해야 한답니다. 검토해야죠. 왜 그러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당시 2016년 이걸 검토할 당시에는 촛불 집회로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불과 8년 전이니까. 광화문 광장 일대가 이른바 뭐 100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할 때입니다. 이른바 넥타이 부대도 거의 다 나왔습니다. 저 그때 방송하러 채널A에서 TV조선 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너무 빽빽하게 들어차서 그때 진짜 참사가 나올 법할 정도로 빽빽하게 들어차서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저 광화문에서부터 남대문까지 꽉 찼으니까 100만 정도입니다. 그때 일부에서 선동했습니다. 청와대로 선동했습니다. 그러나 촛불 시위 주최자 이런 사람들이 그걸 자제를 시켜서 청와대로 향하지 않았죠. 근데 만약에 그거를 저지해야 하는 경찰력 또는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저지가 안 됐을 경우 또는 청와대가 점령당했을 경우 이런 경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만약에 2016년에 시위 군중이 청와대를 점령했다고 생각하면 그게 사변에 준하는 사태,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국가 비상사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청와대를 점령했다. 그래서 박근혜 나와라! 이 상황이 되면
준하는 비상사태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뭐 그거는 좀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아니면 적어도 군을 동원한 우수령 정도는 가능한 상황 아닌가? 청와대가 점령 위기에 처했을 때, 광화문에 100만 명의 시위군 중이 모여서 만약에 청와대로 진격을 시작했다, 또는 할지 모른다, 그러면은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게 어느 정부든,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는 그 대책을 검토해야 된다. 유사시를 검토해야 된다는 거지. 그게 우수령이든 아니면 계엄령이든 이런 게 가능한 거죠. 뭐 부분 계엄일 수도 있고요. 전국 계엄일 수도 있고, 서울 지역에 대한 부분 계엄일 수도 있고, 지역 계엄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아니 그런 걸 검토해야 되는 거는, 그러면 손 놓고 있어야 됩니까? 청와대가 점령당할지 모를 위기에 처했는데 정부에서 이 촛불 집회의 그 의미는 아주 정의의 발로기 때문에 그냥 청와대 내주지 뭐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나요? 그건 아닐 걸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2016년 상황은요, 청와대가 점령될지 모른다는 그런 가정적인 상황 하에 만들어진 계엄 문건입니다. 계엄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니까. 그런데 뭐 다행인지 뭔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엄 문건은 검토로 그냥 끝났던 거죠.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사태가 문재인 정부 때라도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관련해서 뭐 계엄 문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당시 난리치지 않았습니까? 다 뭐 불기소 처분되고, 지금 현재 일부 이제 그걸로 처벌받고 재판 중인 사람은 권력남용입니다. 권한남용. 그건 왜 그러냐? 그걸 기무사에서 검토할 건 아니거든요, 원래대로 하면. 국방부나 행안부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법에 보면 국방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이 계엄을 건의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계엄 사태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는 거는 국방부나 행안부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기무사에서 했기 때문에 권한남용. 그러나 그 검토 문건 자체를 가지고 처벌받은 사람은 없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2016년과 완전하게 다른 거죠. 자, 지금은 무슨 촛불 집회로 100만 명 정도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지금 용산 대통령실이 위험하다, 이런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을 만들 것인가? 그 상황이 정권이 인위적으로 만든다고 가능한 일인가?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죠. 김용현 후보자도 어제 그랬더군요. 지금 같은 상황에 과연 그게 가능하겠는가? 나부터도 동의하지 않는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온다고 만약에 가정을 했다고 칠 경우라도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그걸 할 수 없는 문제. 명분이죠, 명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30%가 안 됩니다. 25% 될까 말까 조사에 따라 다르지만, 이 정도 가지고는요, 제가 메신저 거부 현상이라는 걸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국민들의 부정적 평가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요건이 잘 안 되는 걸 가지고 무리한 추진을 했다? 당연히 국민들이 대부분 부정적이겠죠. 그러면 국민들이 시위로 나옵니다. 안 된다! 그럴 경우에 그걸 또 군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없습니다. 저는 막을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각 언론사 견제기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국회, 시민단체, 언론사 같은 경우 특히 심각하죠. 그래서 계엄이 선포가 되면 언론사부터 장악하지 않습니까? 지금 장악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떤 상황을 가정하고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메신저 거부 현상이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명분 자체가 성립되지가 않는다.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국민들의 다수가 생각을 할 때 계엄이 가능한 거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거는 계엄을 더 나아간 쿠데타를 얘기하고 있는데 불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망상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얘기하는 정황이 있다.
그 정황 자체가 망상이다는 거죠. 불가능합니다. 이 정황 아무리 따져봐도 가능하지 않은 정황을 가지고서 이게 그 정황입니다 라고 지금 견강부회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